법을 통해 국민은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법은 계속 바뀌거나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죠.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될 수 있을지 국회는 지금에서 국민과 함께 지켜봅니다. 국회는 지금 이번 주 살펴볼 입법 예고는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으로 발의된 상장회사법 제정안입니다.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은 현재 주식회사에 관한 일반 법인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분산 편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상장회사는 물론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이 법령을 검토하고 준수해야 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권이 공개되어 있는 상장회사는 더더욱 그렇다고 하는데요. 필연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투명성, 이사 감사의 역할 강화나 주주권의 충분한 보장이 법률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사나 감사들이 회사의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하거나 견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게다가 재벌기업 위주로 경제성장 정책을 펴온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소수주주에 대한 권익 보장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습니다. 지난달 18일 민생당 의원이었던 최이배 의원이 상장회사 관련 법제의 개선 필요성과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고 20대 국회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법안으로 상장회사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특례 규정, 그리고 상법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 법령을 통합했습니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주주 권익을 높이고 흩어져 있는 상장회사 관련 법규를 하나로 합쳐 수범자가 법령을 쉽게 검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재 법령은 어떤지, 발의된 법안은 어떻게 통합한 건지 법률적인 시선에서 풀어봅니다. 송파세무서 국세심사위원, 행정자치부 외부 전문의원, 한국노총 시니어노조 고문변호사, 수서 동작경찰서의 자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박준호 변호사와 함께 상장회사법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상법과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속칭 자본시장법에서 각각 규율하는 점이 달리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법에 있어서는 주로 비상장회사에 적용될 만한 요건들을 설치를 해놓고 그리고 자본시장법에서는 기존 상법에서 보다 요건을 좀 더 강화하여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감시 감독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로 규율이 나눠져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보다 규율 자체를 명확하고 획일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 법 자체에 있어서도 경영권을 승계를 하지 못하도록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회사가 예를 들어서 창업자가 창업을 하여 그 회사가 이제 주주를 모집해서 주주회사, 주식회사가 되면은 회사가 더 이상 개인의 것은 아니죠. 그래서 주주들과 공유를 하게 되는데요. 그 경영을 했을 때 반드시 회사가 기존 대주주, 즉 기존의 창업자 가문이 운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회사가 경영이 부실해야 된다거나 또는 위법해진다는 보장도 없고, 대주주의 권한이 집중되면은 회사는 대주주 권한을 전행할 수가 있고, 그래서 따라서 소수주주를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 상법상 정해진 요건보다 그 요건을 완화하여 집중투표제를 보장하는 등 각종 부분에 있어서 완화하여 소수주주들이 자신들이 가진 권한보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의결권보다 주주수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충분히 제한을 하고 있긴 한데 그 기존의 대주주나 오너 가문에 대한 이 제한의 정도를
더 크게 더 확대해서 제한을 하고 가지고 있는 의결권, 원래 의결권보다 더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이 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중요한 결정을 했을 때 그 소수주주들이 좀 더 소액주주들이 의견을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있고, 또 대주주들의 경영권 및 경영권 승계 이런 부분을 제한하게끔 되어 있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각종 정보 공개라든지,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주주들의 전자 우편 주소를 이제 쉽게 볼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전자 우편 주소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자는 것은, 열람하게끔 하자는 것은, 누군가 소액 주주들을 단합을 시킬 때 기본적으로 연락을 취해야 되는데 보통 기존에는 연락을 못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연락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전자 우편 주소를 줘가지고 누군가 나서서 이제 대주주에 대항해서 어떠한 소액 주주 운동을 했을 때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접근부터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풀어본 입법 예고였습니다. 이 법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인적, 물적 노력은 결코 적지 않지만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모든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이 법안이 20대 국회 끝자락에 마지막 법안으로 발의됐는데요. 새로운 국회의 임기가 시작됐지만 이미 발의된 법안이니만큼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재논의될 수 있을지 관심을 두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